Bonjour. Aujourd'hui, c'est vendredi.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라틴어 원에서는 비너스의 날, 즉 금성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너스라는 별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으로 골랐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뱅상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La Nuit Étoilée. 이 그림에서 비너스를 찾아봅시다. 오른쪽에는 달이 있고요. 비너스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쪽에서 빛나고 있는 이 별이에요. 다른 별들이라거나 그림을 따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제 오늘 쌍드리옹을 계속하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갑시다. La deuxième femme n'aime pas la fille de son mari et lui dit: Tu vas laver la vaisselle, tu vas nettoyer ma chambre et la chambre de mes filles. Tu vas coucher au grenier. La pauvre fille a un lit très dur. Les deux sœurs ont une belle chambre et un lit confortable. La jeune fille ne dit rien à son père, car il est toujours d'accord avec sa femme.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의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계모는 이의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Elle lui dit, 그녀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주어 L은 la deuxième femme이고 두 번째 lui 간접 목적보호는 la fille de son mari죠. 쌍드리옹에게 말하죠. 너는 설거지도 하고 내 침실과 내 두 딸의 침실도 청소해라. 그리고 너는 창고에서 자도록 해. 그래서 알레 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씀으로써 완곡한 그런 표현은 명령이나 뭐 이런 부탁이죠. 여기서는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이제 내용은 좀 가혹하죠. 그래서 La pauvre fille, 이 이제 동화에서는 쌍드리옹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다양하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La pauvre fille, 가련한, 가엾은 그 딸은 혹은 그 소녀는 침대에 아주 딱딱한 침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엾은 처녀의 침대는 아주 딱딱하고 그 두 자매죠. 의붓자매죠. 의붓자매는 아주 예쁘게 치장된 그런 좋은 방과 안락한 침대에서 이제 또 지내는 거죠. 그러나 la jeune fille, 여기서는 또 어린 딸,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이 쌍드리옹은 ne rien 표현은 이제 지난번에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Je ne regrette rien에서 다뤘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엄마가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차별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il est toujours d'accord avec sa femme. 항상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좋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아내의 말에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거겠죠. 이제 오늘 다룰 이제 내용이에요. Quand elle finit son travail, elle s'assoit près du feu et met les pieds dans la cendre encore chaude. On lui donne le nom de Cendrillon. Sa robe est sale et vieille. Les deux sœurs sont toujours bien habillées. Pourtant, Cendrillon est la plus belle.
Un jour, le fils du roi fait une fête. Il invite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ys. Les sœurs de Cendrillon sont invitées aussi. Elles sont très contentes. Avec leurs belles robes et leurs beaux chapeaux, elles se préparent longtemps avant la fête. 오늘 가능하면 이 제시된 구문을 전부 하도록 할게요. 자, 서두릅시다. 이 부분은, 이 구문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어요. 깡 뗄, 깡은 이제 언제 어떤 품사로 쓰일 때 다음에 나오는 주어 인칭 대명사와 연음을 해서 읽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했고, 여기서는 일단 이제 연습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깡텔 피니송 트라바이. 이 피니도 이 텍스트에서는 아피니라는 복합과거를 썼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주로 현재형으로 쓰이거나 이 동화 첫머리에는 반과거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형으로 쓰더라도 일상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합시다. Quand elle finit son travail. finir 동사는 이군 동사죠. 그래서 그녀가 travail, IL은 역시 L 발음이 나지 않죠. travail. 그래서 이 IL 이런 발음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일, 뭐 공부, 작업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그녀가 하는 일,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죠. finir 동사. Elle s'assoit près du feu. s'asseoir 여기 있죠. elle s'assoit. 원형은 s'asseoir예요. s'asseoir. 3군 불규칙 동사고요. 이 동사는 약간 좀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finir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그녀는 près du feu, 불 가까이 앉습니다. 그리고 met les pieds dans la cendre encore chaude. mettre, 이 met도 met로 돈 3군 동사죠. 이 metre는 비교적 3군에서도 좀 일정한 규칙 틀을 지니고 있어서 여기에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metre는 je mets, tu mets, il met, elle met, nous mettons, vous mettez, ils mettent, elles mettent.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한 의미로 쓰이죠. 여기서는 앞뒤에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우선 라 쌍드르는 이제 그 나무나 어떤 뭐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수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남은 재덩이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재에서 파생된 먼지 이런 것도 뭐 쌍드르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이제 엄마가 이런저런 일을 시켰죠. 그래서 이 엘 쌍드리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게 되면 불 가까이에 앉아서, 여기서 푸는 어떤 불이겠어요? 부엌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요리도 하고 뭐 물도 데우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집도 데우고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몸을 좀 데피기 위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 가까이에 앉고서 발을 나라사운드 그 잿더미 사이에 이렇게 약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사운드가 안고 쇼드는 이제 그 나무가 다 타고 그게 조금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안고 쇼드니까 뜨거운 제 발을 넣으면 화상을 입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일을 다 하고 그 장작 불이 다 타서 잔불도 아마 없겠죠. 이제 그
불은 다 꺼졌지만 약간 그 온기가 있는 이런 그 잿더미 사이로 발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발을 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un travail s'asseoir 그리고 mettre la cendre. On lui donne le nom de Cendrillon. 이 옹은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동네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lui 이제 동사를 봅시다. donne le nom de Cendrillon. 발음을 우선 봅시다. 쌍드리옹도 L이 있지만 L 발음이 나지 않죠. 반모음인데요. 쌍드리옹. 이 쌍드리옹은 쌍드르 잿더미 라쌍드르라는 단어에 이 LLON이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형성이 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쌍드리옹은 이제 제투성이 여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쌍드리옹은 이 동화에서 보면 대문자로 쓰였죠. 즉 고유명사라는 건데요. 이 쌍드리옹은 이 동화 속의 이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On lui donne le nom de 쌍드리옹. 사람들은 그녀에게 쌍드리옹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쌍드리옹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그 샤를르 베로의 동화에서는 이 등장 인물의 이름들이 나오진 않죠. 이제 쌍드리옹이라는 별명만 여자 주인공에게 이제 붙여지는데 이 쌍드리옹이 이제 보통 명사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윤 쌍드리옹. 이 쌍드리옹은 그 잿더미, 잿가루와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잿더미와 관계가 있겠어요? 그 옛날에 요리를 하려면 이제 불을 피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오고 그 불을 피우고 뭐 음식도 하고 물도 데피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의 굳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을 수도 없고 먼지가 이제 들러붙어서 이제 제투성이 이제 여자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 보통 명사로서의 쌍드리옹을 살펴봅시다. Françoise, c'est la Cendrillon de la maison. 프랑스와즈는 그 집안의 쌍드리옹이야. 즉 이제 뭐 어떤 두 사람이 프랑스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와즈 있잖아. 걔는 자기네 집안의 쌍드리옹이야. 즉 동화 속의 쌍드리옹처럼 집안의 굳은 일을 혼자 다 도맡아 하고 약간 구박받고 좀 가련한 처지의 그런 여자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Françoise, c'est la Cendrillon de la maison. 그리고 On donne le nom de Cendrillon을 원래 이제 문장을 풀었으면 On donne le nom de Cendrillon à cette pauvre fille. 이 가련한 여자아이에게 사람들은 쌍드리옹이란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직접 목적 보호와 간접 목적 보호를 동시에 갖는 그런 형식인데 아세트 포브 피는 여러 번 나오고 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건 문장을 무겁게 할 뿐더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대명사로 짧게. 그래서 아세트 버브 피는 3인칭 단수니까 루이로 바꿔서 어디로? 동사 앞으로. On lui donne le nom de Cendrillon. 사람들은 그녀를 쌍드리옹으로 불렀다. 이 원문의
이제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쌍드리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옹은 부동인칭 대명사인데 의미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이지만 동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3인칭 단수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이 2번 겹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을 강하게 논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음이 겹칠 때에는 한 번만 발음을 하죠. 논에 일군동사.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 쌍드리옹 그 어떤 동화에서 이제 그 제투성이 그 여자아이 이런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림을 제가 이제 그 만났어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탈리아 16세기 후반 프란체스코 일 지오바니의 그림이죠. 여기에서 보면 좀 어두워서 그리고 그림을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시다. 제가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서고 있고 이렇게 그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물을 기러 오는 혹은 기르러 가는 여인과 여기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는 바닥에서 이제 놀고 있고 여기 고양이도 보이고 강아지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불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여인의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 전시했던 빛의 거장 카르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발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인터넷으로 좀 깔끔한 상태의 그림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많이 알려진 그림이 아니거나 연구가 많이 되지 않거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에 관한 그런 그림들이었고요. 제가 이 그림을 시리즈로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라고 할까요? 들인 후에 발견한 그림이에요. 역시 동일한 프란체스코 바사로 일 지오바니가 이제 16세기 후반에 그린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전 그림과 구도가 이제 약간 좌우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왼쪽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있고 영접하는 이제 그 사람 뭐 조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시간을 들이면 더 변화도 조금 되고 기억도 나고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림을 넣어봤어요. 계속 봅시다. 사호브의 사레 비에이 레두세고 송 뚜주고 미아나비에 여기서 이제 발음을 볼까요? 비에이도 역시 이 엘레르가 있지만 엘 발음이 나지 않죠. 비에이 반모음으로 나고요. 그 다음 아비에는 옷을 아비에라는 일군 동사에서 나온 이제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파생된 경우인데 아비에는 특히 미안아비에서 이렇게 연음을 해줘서 있죠. 아비에가 형용사고 여기는 미안은 부사기 때문에
부사와 형용사는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렇게 붙여서 읽는 거죠. 미야나비에서 N음이 이렇게 살아나서 미야나비에는 잘 갖춰 입은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사호베 살레비에이. 이 쌍드리옹은 이렇게 집안일을 끝내고 불 키운 이렇게 부엌 옆에 앉아서 남은 온기가 남아있는 잿더미 사이로 발을 넣고 발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를 찾아서 지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쌍드리옹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그리고 호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피스죠. 이렇게 한 벌로 되어 있는 치마인데, 사호브, 그녀가 입는 원피스는 더러워요. 에비에이. 이 비에이는 이제 여성용으로 쓰였는데, 주어가 여성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호브, 그녀가 입는 옷은,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개념이죠. 옷은 더럽고 VA는 이제 가장 흔히 떠올리는 의미가 나이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옷이 더럽고 옷이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낡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녀의 옷은 더럽고 낡았습니다. 이렇게 잿더미로 잿더미에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집안일을 후뚜루마뚜루 하는데 옷이 깔끔할 수가 없죠. 레두스 반면에 이제 두 자매는 두주가 항상 미야나비에 옷을 잘 갖춰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깔끔하게 또 이렇게 멋도 내고 뭐 고급 천으로 이렇게 입었을 수 있죠. 그래서 VA 용법을 잠깐 더 봅시다. Nous sommes de vieilles amies. 여기서 아미가 여성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VA로 이렇게 여성형으로 통일시켰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런 편의성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쓸까 좀 생각 중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연습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발음 기호가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파워포인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nous sommes de vieilles amies. 우리는 아주 오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전부 여성 명사들이죠. 여자들이죠.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야. Une vieille dame은 나이든 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une vieille femme, 혹은 une vieille dame, dame을 쓰기도 하죠. 부인, une vieille femme. Cette robe est très vieille. 아까 나왔던 그런 용법이죠. 이 원피스는 아주 낡았어요. 그 말이죠. très vieille. 아주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그러나 이런 세트 호브의 très vieille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오래됐지만 그렇게 낡지는 않다. 상태가 괜찮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단정을 짓는 건 조금 위험하죠. 아비에 미야나비에 항상 이렇게 연음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북덩 쌍드리옹의 라플리벨. 북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쌍드리옹은 옷이 항상 더럽고 낡은 옷만 걸치고 있고 잠도 창고에서 자고 집안일 잿더미에 이렇게 파묻혀 살고 이렇게 하지만 하는 반면에 두 언니들은
예쁜 방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옷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대조가 되지만 pourta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드리옹 에 라프리벨 드 토아스 이런 게 생략이 되는 거죠. 그 세 자매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플리벨 최상급으로 쓰였죠. 자, 그 다음 봅시다. Un jour, le fils du roi fait une fête. Un jour은 un jour, 과거나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거나 지금은 내가 프랑스어를 더듬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술술술 사전 없이 프랑스 책을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옹주로는 과거나 미래 어느 날 이렇게 쓰이죠. 엉피스 역시 발음에서 아주 많이 틀리죠. 엉피스. 그래서 피스는 아들이란 뜻이죠. 딸은 une fille, une fille, un roi. roi,도 오이 발음을 영어처럼 많이 읽죠. 아니에요. 영어는 영어이고 프랑스어는 또 다르죠. roi. 우아 발음이 우아, un roi, 왕, une fête. 악상 시르콤플렉스가 붙은 모음은 항상 개음이에요. fête.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개음으로 날 때는 발음이 약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요. une fête. 잔치, 축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주 자주 쓰이는 정말 필수적인 동사, 제 생각에는 프랑스어 동사 5개 중에 들어가는 동사라고 생각을 해요. faire. 영어 make와 흡사하다고 그럴까요? 이 웬만한 표현은 faire만 써서도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발음 기호가 좀 동사 변화가 불규칙이고 발음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읽읍시다. faire, je fais, tu fais, il fait, elle fait. nous faisons. 이가 수로 으로 나죠. nous faisons, vous faites. 이가 여기는 개음으로 나요. vous faites. ils font, elles font. 그래서 nous faisons, vous faites, ils font, elles font. 쉬워 보이지만 자주 틀리죠. Il invite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ys. 여기서 일은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 아니네요. fils du roi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왕자. 왕자가 앵비 때는 초대하다.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l invite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ys. 여기에서 grand이라는 형용사를 잠깐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grand은 전에 소개했던 형용사 pauvre처럼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명사의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앞에 올 때는 이런 의미고 뒤에 올 때 명사 뒤에 올 때는 뭐 이런 의미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문으로 그때그때 좀 살피면 되겠고요. 읽어봅시다. Un homme grand, un homme grand, un grand homme. 여기서 중요한 점은 grand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무성 아슈나 모음이 오게 되면 드가 뜨로 강하게 발음이 나죠. 강덤. 그래서 그냥 몇 번 더 읽으시면 되겠어요. 읽어볼까요? 언엄강, 강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목이 너무 좀 아파서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많은 이해 바라고요. 자, 그러면 bon week-end.